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수많은 둔감력 중에서도 으뜸은 잘 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수면력이라 부릅니다. 수면력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입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건강하게 생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할 수 없죠. 잘 자는 것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재능입니다. 지금부터 잘 자는 능력, 수면력이 가져다주는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시간 더 자는 속 편한 사람. 수면력이란 단순히 잘 자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각성력도 필요하죠. 언제든 잘 자고 잘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푹 자는 게 중요하므로 두 가지를 합쳐 수면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면력이 뛰어나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수면력이 뒤떨어져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 차이는 간단히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죠. 사람이 하루 평균 7시간을 잔다고 계산해 보면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사람과 한동안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드는 사람은 보통 2시간의 수면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도 2시간 동안은 머리가 멍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 합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손해보는 셈이지요. 이렇게 하루 4시간씩 한 달 30일을 곱하면 120시간, 1년 365일을 곱하면 1460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대에서 60대까지 40년 동안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려 58,400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수면력이 약한 사람이 수면력이 강한 사람을 앞설 가능성은 한없이 낮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부분 수면력이 뛰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럿 만나봤는데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눕자마자 잠들어서 아침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이처럼 수면력이 뛰어나면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을 잠자는 숲속의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수면 습관의 힘. 잘 자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이 모든 체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날 활동할 힘을 충전합니다. 사람이든 사자든 개든 고양이든 잠을 통해 기운을 얻어야 몸도 두뇌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잘 자는 아이가 쑥쑥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은 성장의 핵심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는 그만큼 크는 속도와 성장량이 떨어집니다. 잠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 일품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잠든 동안 단순히 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체력도 복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음날 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작은 방에 가두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거나 날카로운 소리를 들려줘서 잠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문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이 갈기갈기 찢겨 결국에는 미치고 맙니다. 이렇듯 수면은 몸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까지 휴식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는 다행히도 아주 잘 자는 편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20-30분은커녕 10분 만에 잠들어 버리죠. 피곤할 때는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하듯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젊을 때부터 어디서든 잘 잤는데 나이 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대에 눕든 의자에 기대 앉든 편안한 자세로 눈만 감으면 스르르 잠이 듭니다. 지방으로 강연을 가기 전날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부족할 때는 특히 더 잘 잡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자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면 또 자고 비행기에서 내려 강연장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자다가 강연장에 도착할 무렵에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예정대로 강연을 마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비서인 M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지만 저는 언제 어디서든 잘 자는 수면력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능을 가진 덕분에 벅찬 일정도 잘 소화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일어나기도 벌떡벌떡 잘 일어납니다. 눈을 뜬 뒤 얼굴만 한번 쓱쓱 비벼주면 금세 개운해집니다.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일어나자마자 강연을 하지도 못하겠지요. 제가 이런 수면력을 익힐 수 있었던 건 아마 의사 시절에 했던 훈련 덕분일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저는 낮에는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밤에는 다양한 동물 실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실험 중에는 개에게 2시간 간격으로 주사를 놓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론 한밤중에도 주사를 놓아야 했는데 그게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시간 만에 한 번씩 주사를 놓으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했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낮에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자니 2시간마다 일어날 자신이 없고 자지 않자니 다음 날을 제대로 버틸 자신이 없고 정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마다 일어나는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맥주를 마시고 바로 눈을 감는 방법을 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깨도록 말이죠. 그런데 더 깊이 골아떨어져 일어날 시간을 깜빡 놓치거나 화장실에 빈칸이 없는 꿈을 꾸고는 화들짝 놀라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의 힘을 빌리는 건 아무래도 실패였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잠자기 전 최면을 걸듯 2시간 후에는 일어나는 거야 하고 제 자신에게 몇 번씩 말하는 방법에 도달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마침내 일어날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었죠. 그 덕에 저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간이 되면 알람 시계 없이도 잘 일어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잘 깨지 못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직날 밤에 언제 응급환자가 실려올지, 입원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간호사가 선생님 일어나세요 하고 몇 번이나 깨운 끝에 간신히 일어난다면 환자들이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비몽사몽으로 환자를 본다면 그 환자의 목숨은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잠기운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면 자격 미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 오늘 또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잠들지 못할 뿐이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신경이 몹시 예민하거나 또는 수면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개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이 순수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약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큰일을 해내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런데 수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며칠 정도야 괜찮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약 때문에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훈련과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깐 숨 돌릴 틈만 생기면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가리지 않고 기대어 자투리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체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처럼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오늘날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럴 땐 차라리 잠들기를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면의 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들게 됩니다. 잠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잠들지 못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언제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주머니도 정말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아주머니와 차에서 나란히 대화를 나누다가 응? 왜 대답이 없지? 하는 생각에 옆을 보면 어느새 곤히 잠들어 있곤 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금세 잠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잠들어서 온천에 도착한 뒤에야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아마 아주머니는 저녁 식사 때 어서 먹자 하며 제일 먼저 젓가락을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회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 술과 음식을 마음껏 즐긴 후에는 다시 잠을 푹 잤을 테고요. 물론 아주머니는 잘 자는 만큼 언제 만나도 활력이 넘치고 피부도 반짝반짝 윤기가 돌아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나는 차 안에서는 절대 못 자고 이불이나 베개만 바뀌어도 잠을 설친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에 더 잘 걸리고 수명도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면력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수면력을 익혀서 잠자는 숲속의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